안녕하십니까. 선배후배님들 안전아빠입니다.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준 두 번째 영상이고요. 안전보건 규칙의 2024년 영상에서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전기준 두 번째 영상에서는 화공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 위험의 방지인데요. 이제 대부분 다 화공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화재 관련된 내용을 해서 건설안전 쪽으로 연관돼 있고 특히 기계안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빈출로 많이 나오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5조고요.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요.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총 7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폭발성 물질, 유기 개선화물, 물탄화성 물질,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그러니까 우리 그 각 종류별로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넣어 놓은 거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읽어 보시고 바로 226조, 227조를 보시면은 무난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솔린이 남아 있는 경우에 설비 등유 등의 주입. 이거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입 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할 것.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나오면은 얘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장 폭발 화재 위험 누출위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련 그러니까 안전보건 규칙에서 위험물 등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묶어서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골라내라든가 아니면 보기 5개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든가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30조의 내용은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분지 폭발 위험 장소 설정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231조인데요. 231조 이 표시를 하는데 표시가 가려졌네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이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번 그러니까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 스프레이 건사용 인화성 액체 세체 도작 작업하는 경우에 전기기계 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지금 1번의 내용이랑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봐주시고 여기서 보면 인화하한계가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다음 폭발 등 화재 예방. 여기서는 지금 이 영종 1종 산업안전기사를 한번 치러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시면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영종 1종 폭발 위험 장소. 그래서 이게 2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종 1종에 따라서 이 폭발 위험 장소 등급을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우도 전기계 설치한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233조 가스 용접. 가스 용접은 뭐 용접 자체가 가스 용접, 산소 용접 이렇게들 편하게들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스 용접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기가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가 5개가 넘어가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 놨겠죠.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이 기준을 좀 더 나눠서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든가 사고가 자주 나는 내용이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규칙에서 그렇게 나눠 놔서 길게 설명을 해 놨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 두 개 다 그냥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요. 그냥 안 보고 쓰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바로 머릿속에 연상이 될 정도로 암기가 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번,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봐 주시고요. 가스 등의 용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안전에서 이게 좀 의외로 자주 나오거든요. 물론 기계 쪽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산업 안전에서는 너무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통풍이나 환기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하는 장소, 일화성 액체 취급 장소,
시 40도 이하 유지, 전도 위험 방지 조치, 충격 가하지 않을 것, 운반하는 게 캡을 씌울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에 막에 붙였던 유류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사용 전 용기 그 밖에 명확히 구분해 놓을 것. 이 가스통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가 녹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색깔 표시를 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용해 아세틸린 용기는 세워둘 것. 뭐 기본적으로 다 세워 놔야 됩니다. 예. 세워 놔야죠. 용기의 부식, 망목, 변형 상태를 점검 후 사용할 것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네,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용접, 용당, 금속, 가열,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연삭수들의 건식 연마 작업, 불꽃이 발생하고 그러는 화재 위험 작업이란다. 지금 이게 화재 위험 작업의 정의예요, 정의.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화재 위험 작업이란 용접, 용단, 금속, 가열,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석돌 등에 의한 건식 연마 작업을 해서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 화재 위험 작업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화재 위험 작업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화기 등의 관리. 요 두 개는 제가 바로 넘어가고요.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풍 환기, 그다음에 자연성 물질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 화재 예방에 대한 확보의 준수사항 보시면은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 사용, 보관, 현황 파악, 설계 작업에 따른 인근 가해성 물질 방호 조치, 소화기구의 비치, 그다음에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이거 이제 현장에서 버미글라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용접 방화포, 불꽃 불티 비상 방지 조치,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 남아있도록 환기 조치, 교육. 지금 이 여기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MSDS 물질안전보건 물질의 사용에 따른 내용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거 사용할 때 보통 교육, 그리고 작업 절차 및 작업 준비 수립, 그다음에 그 현황 파악, 그리고 유해 위험 정도의 파악, 그리고 이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배치, 그런 이 안전 조치들이죠. 이게 다. 이런 것들이랑 그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들어가 있는 위험물질 사용 전 이 조치 사항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241조 2 화재 감시자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2차, 3차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안 나왔어요. 이게 사실. 근데 건설 현장에서 화재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모 회사 포항에 있는 모 회사에서 또 큰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재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면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에는 가연성 물질인 장소. 그러면은 11m 이내 가연성 물질인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m 이내 바닥 하부의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그 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불꽃에 의해 발화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1m에서 떨어져 있는데 불꽃에 의해서 발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이제 칸막이로 벽이 다 돼 있는데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서 옆에 있는 것들이 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장소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 설비를 이제 작업을 하는 곳인데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계 설비 장치가 있어 가지고 그냥 계속 용접 용단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장소. 거기에 경보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가 갖춰지는 경우에는 화재 감지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현장별로 움직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용접 지지고 여기 용접 지지고 그다음 지지고 그런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화재 감시자는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스 경보 장치가 뭐 여기 가스 검지 경보 성능 뭐 이렇게 막 길게 써 있는데 그냥 가스 경보 장치입니다. 사실 이게 이거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화재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가지 말고 근로자 대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게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가면은 화재 감시자 교육 자료가 또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이거를 교육을 이 화재 감시자가 뭐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 세 개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화재 감시자가 가만히 서가지고 예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돼 있죠. 교육을 안 시키면은 화재 감시자가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현장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화기 사용 금지 넘어가고요. 소화 설비. 이 소화 설비는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이게 A형, B형이냐, C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A형은 일반 화재고요. B형은 유류 화재, C형은 전기 화재, D형도 있는데 D형은 금속 화재를 얘기하죠. 그리고 K가 이제 주방 쪽에서 나는 화재들을 얘기하는데 요런 화재의 종류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 빨간색을 좀 칠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용형 고용물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수세 처리. 예, 수세 처리를 한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수세 처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이 아예 이제 침투가 안 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안전보건 규칙을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안전보건 규칙을 혼자 공부를 하실 때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무조건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이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들은. 그다음에 화상 등의 방지 넘어가고요. 화학설비, 압력유기. 이 화학설비 건축물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거진 다 불연성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실 부분은 화학설비 그 배관적 위험물 또는 인화적인 섭씨 60도 이상, 이 60도 이상이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요건 사실 산업안전 기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종류, 온도, 농도에 따라 부식이 안 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S킷은 뭔지 아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이가 요 사이요. 요 사이가 그냥 이 두 개의 금속 링으로 붙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고무 파킹이라고 하는데 이 파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밀실하게. 꽉 조여가지고 아예 새어나오지 않게끔 하는데 그거를 머스핏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네, 뭐 방향 표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 원재료 종류 표시. 이 내용이 이제 그 저기 밀폐 공간 작업 시에 그 밀폐 공간 그 외부에다가 게시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고 또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 게시되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위치, 종류, 설비명.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유해 위험성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작업자가 들어간 시간을 표시한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밸브 등의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업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 타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지금 이 경우죠. 정변의 압축기, 정변의 펌프, 압력용기. 압력용기에서 안찌림이 150mm 이하인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 숙지가 돼 주셔야 되고 배관, 그다음에 화학슬 부설 설계 사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요 경우에는 안전밸브 파이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폭발 방지 성능과 경주기를 갖춘 거를.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년 1회 이상이라는 거를 좀 숙지해 주세요. 매년 1회. 지금 산업안전기사 준비하신 분이면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지도사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언뜻 기억나는 건데 제가 이걸 항상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사 1차를 준비하면서 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고 저는 다 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책만 사서 봤는데 안전보건 규칙을 정말 얼마나 여러 번 봤겠습니까,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이제 10개년치를 이제 제가 12회차를 봤으니까요. 10개년, 8개년 또 기출문제를 1차 거를 계속 푸는데 이 문제가 10개년 동안 한 3번 나왔었거든요. 4번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틀렸어요. 왜냐면 이, 이 년이 보면 이건 4년에 1회. 그러니까 이제 PSM 우수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PSM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 전단에 파열판에 설치돼. 이건 2년에 1회 이상. 또 이거는 또 부스 또는 시트가 직접 저철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는 1회 이상. 그래서 이게 자주 나와요, 이거.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안전밸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또는 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도서가 오지선다인데 오지선다에서 이게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좀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262조 파열판의 설치. 다음 각호 설비 있는 하는 게는 파열판 설치해야 된다. 파열판을 설치해야 된다. 파열판이라는 거는 이게 과압에 의해서 표짐으로써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과압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파열판을 이 파열판이라고 써있지만 이건 그냥 경보장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열판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반응 폭주에서 급격한 압력 상승, 성 독성 물질 누출, 그 다음에 안전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돼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전 밸브가 설치되는데 파열판을 또 설치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페일세이프요. 그 다음에 직렬로 설치. 이게 이제 직렬로 설치하는 거는 직렬로 설치하고 여기 보시면은 밸브가 또 설치되고 파열판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얘가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한번 받쳐주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전밸브 등의 작동 요건. 요거에서는 이 숫자 때문에 이 숫자. 예, 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이 1.05배, 외부 화재 대비한 경우는 1.1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사실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택평으로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차단 밸브 설치의 금지. 다음 각포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토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읽어보면 안전 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지금 이 국포의 사항. 그래서 인접한 화학설비 부속설비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됐고 화학설비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배출 용량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가 경우 열리는 구조 안전벨 병렬로 연결된 거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요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화학설비, 부속설비의 안전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같은 개념이죠 사실. 복수 방식으로 됐다가 병렬로 설치될까 같은 개념입니다. 예비용 설비의 설치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팽창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경우, 하나의 플라스틱에 둘 이상 단위 공제 플러 헤더 연결하여 그 단위 공제의 플러 헤더 설치해도 밸브의 열림 닫힌 상태를 중앙 제어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걸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건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나 두 번째 정도 읽어보시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뭔 내용인지.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이 의미를 정확히 곱씹으셔야 됩니다. 이 266조를. 자, 배출 물질의 처리. 여기서 보시면은 연소, 수, 세정, 포집, 회수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산업안전 기사급에서는. 그 경우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처리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지도사에서는 외부로 직접 배출 물질이 이 위험 물질을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화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연소 처리할 경우, 그 다음에 연소 처리할 때, 그리고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 흡수 세정 포지에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공중 설비가 있는 지구 떨어진 이산화가스 N의 저장 배출이 설치될 때 저장택과 냉각수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안전상의 조치를 했고 얘는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경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기 배출물질을 연소를 해버리면 너무나 안 좋은 유해성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는 그냥 직접 배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니 파열판이 이게 안전 기능인데 이게 여기 직접 배출하지 않으면은 이게 기능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266조랑 267조는 화염 방지기의 설치. 요거는 이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성 증기가스 대기로 배출한 경우에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 방지기를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된다. 화염 방지기를 상단에 다만 통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숫자가 나오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하는 화염 방지 기능을 가진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습니다. 내화 기준 내화 구조로 해야 됩니다.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물 분무 시설 폼헤드도 물 분무 시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이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화 구조로 안 해도 된다. 근데 굳이 그렇지 않으면 요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로까지 아셔야 됩니다. 기둥 및 보호,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 6m까지.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가 높이 30cm 이하인 것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배관 전선간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노란색 칠해놓고 빨간색으로 설명드리는 건 다 나왔던 문제예요. 지도사 1차 같은 경우에. 자, 계측장치 등의 설치. 이 설치 종류 6가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트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트리. 빨간색을 제가 안 칠해놨었는데 트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설치, 자동 경보 장치랑 긴급 차단 장치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내용입니다. 사용 자원의 점검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 분해 개조 수리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설비를 사용하라. 그리고 점검 다음 각 호의 사항, 그러니까 점검 사항은 뭐냐면 화재 우려가 있는지 여부, 탱크나 설비 내부에 밸브 긴급 차단 장치, 그밖에 방호 장치, 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굳이 말하면 경보 장치가 있겠죠. 그다음에 냉각 가열, 교반, 압축, 배측, 제어 장치의 이상 유무. 교반은 섞는 걸 교반이라고 합니다. 개조 수리. 화학 설비, 부속 설비 개조 수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작업 체계자를 지정해서 작업지, 유해물질 노출되거나 고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이낙산 액체 증기나 이낙산 가스의 농도를 수치로 측정할 것. 이거를 이낙산 액체라고 안 하고 이낙산 고체, 만약에 주관식이면요, 고체라고 적으시면 당연히 틀린 답이 되고요. 이낙산 가스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유연성 가스 뭐 이렇게 적으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뭐 당연하지만 예. 건조 설비. 건조 설비는 단층 건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 자체가 내화화 구조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는 위험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여기 내용적, 용적이면은 이 안에, 이 뭐 바닥이 아니고 이 높이가 아니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부피를 말하는 거죠. 그 부피를 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제곱미터 이상의 건조 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는 용량의 건조 설비, 시간당 10kg 이상, 최대 사용량 시간당 11세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게 1세제곱미터가 이게 용적이죠, 지금. 그리고 전기 사용 전력 10kW 이상인 경우에는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건조 설비의 구조, 깐면은 불연성 재료, 그리고 건조 설비의 내면과 내부 선반의 불연성 재료, 측벽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건조 설비는 가벼운 구조라고 주의 사항을 고려하고 폭발구를 설치할 것. 빠져나갈게 하면요. 왜냐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안에 꽉 찼다가 터져버려서 폭발이 돼버리니까요. 숙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험물 건조소비 건조하는 경우에 가스 증기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할 것. 인화성 가스 열원을 올려하는 경우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저만을 환기시키는 구조.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이 그림 되게 귀엽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감시창, 배기구를 제하고는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랄 것. 부분적으로 상승하면 얘만 이제 해서 여기가 빵꾸가 나버릴 수 있거나 얘만 열화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유효물 건조 설비 열원으로 직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 유효물 건조 설비 열원으로서 불꽃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덮개를 쓰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83조 건조 설비의 사용. 건조 설비 사용 내부를 청소, 환기, 폭발 화재를 위험 인증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안전한 장소로. 알건조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액체는 발화 위험이 없도록 냉각 후에 변화시킬 것. 건조 설비 시에 가까운 데서 인화성 액체를 두지 말 것. 이거 당연하죠. 뭐 그냥 보시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0킬로 127킬로파스칼 요거는 요 내용을 좀 보시라고 아세틸란도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아세틸란 전체를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관의 아세틸 용도 전체를 물어보면서 285조, 286조, 287조, 288조로 섞어서 나올 수가 있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같은 경우에는 요걸 가로로 놓고 여기 내용을 쓰라고 보통 필수평으로 나오긴 하고요. 전용의 발생 개시 설치, 3m 초과하는 경우, 1.5m 초과하는 경우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숫자가 나오시면 기본적으로 좀 눈여겨보시고요. 발생 개시의 구조, 빨간색이랑 노란색 칠해놨는데요.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그 밖에 그 동등한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불연성 재료로 하거나 얇은 철판으로 할 것. 그 다음에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을 시키고 배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두께는 1.5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발생기의 조정, 카바이드 공급을 작업화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요 내용이 정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안전기를 보시고요. 예. 요거 부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자주 제가 보는 내용이라. 그 다음에 290조, 290조, 요 보시면은 발생기 요 가로 안 꼭 보셔야 됩니다. 가로 안. 안전보건 규칙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로 안까지 다 봐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번에 벌써 안전보기체 네 번째 영상인데 가로 안에 있는 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나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는 그 가로에 있는 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기실에 관계근로자 한 사람 출입 금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발생기실에서 5m, 발생기실에서 3m. 그러니까 발생기, 발생기 기계에서 5m고 발생기가 들어가 있는 실에서는 3m. 예, 거기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관, 보관에는 이게 산소용인지 아세틸렌이 혼동을 반조하기 조정. 그게 색깔로 표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접장치 설치한 적당한 수거 설비를 함께 둘 것. 기본적으로 가스통이 있으면 소화기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동이 많은 장소에 고온, 그다음에 통풍, 환기에 해가끔 해도 진동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정체되거나 이 안에 꽉 차 있는 공간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가스불을 켜놨다라든가 밸브 해가지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창문부터 열으라고 하잖아요. 즉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할 것, 벽에도 불연성 재료를 할 것, 배관.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70% 이상이 된 건 안 됩니다. 이게 용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관리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스의 명칭, 가스 저장량에 이제 게시해 놓을 것, 관리 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걸 교환을 할 것, 점검 요령 등을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관계 근로자 않은 사람 통행을 통제할 것, 그 다음에 가스 집합 장치 5m에서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을 금지할 것, 산소 등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스 집합 설치 장치에 소화 설비에 설치할 것, 고온,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여기 아세틸 용접 장치랑 가스 집합 용접 장치랑 어차피 둘 다 용접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서 만약에 5가지를 쓰시로 했을 경우에는 위에 거랑 공통된 내용만 5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했고요. 7절. 폭발 화재 위험은 누출 위험 방지 지하 작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부분이 아예 없었어요. 즉 이거는 내용이 없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가스 농도 측정한 사람 지명하고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측정 시기가 내일 작업 시작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 가스 발생 정체 위험이 있는 장소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4시간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하 하한계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대피를 시켜야 되고 시키면서 바로 통풍 환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밀폐 공간에 대한 그 산소 농도 측정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90% 똑같습니다. 이거를 암기하시면 그냥 밀폐 공간의 그 작업 전 조치 사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식사 해체 압송 설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 또 있네요. 6번 7번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뭐 되게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요. 은근히 조금씩 한 번씩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그다음에 290조 독성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취급량 최소 매월 1회 이상 연결부 이상 유무 확인 급성 독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는 처리 공정 중에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 울산이나 여수, 포항 이런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산단에 가시면은 이 화학 설비 기계가 아니죠. 그거 이제 설비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거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참 좋은데 거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 모든 기계들이 다 이제 설비들이 요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고 여기에 어떤 처리 시설들이 있고 네. 뭐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 독성 물질이 나가고 처리 공정이 있고 이걸 저장하는 장소구나. 저장하는 장소에는 이거를 탱커로 옮겨 가지고 특정 장소에다가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 설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상 20m, 3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가설 계단이라든가 아니 저기 승강 사다리라든가 승강 계단 그리고 안전난가 등이 쭉 돼 있거든요. 그런 설비들을 보면서 이런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기준들도 같이 연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시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현실하고 현장의 모습들하고 좀 같이 접목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잘 안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기밀 시험 위험의 방지. 제가 이제 뭐 아무 표시도 안 해 놨는데 그냥 읽어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2장 화공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